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싹 하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지만 전일 모더나 CEO가 현존하는 백신으로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것이 덜 효과적일 수 있다. 새 백신이 대규모로 출시되려면 향후 몇 달은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의 증시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죠. 아시아 증시부터 먼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미국도 역시나 이러한 영향에 피해갈 수 없었는지 다우 포함해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이 상원은행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현 시점에서 경제는 매우 강한 상태이고 인플레 압력은 더욱더 높아졌다. 그리고 발표한 테이퍼링을 아마도 몇 달 더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뭐냐 하면 아마도라는 단어예요. 일단은 그냥 몇 달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그냥 확정을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확정보다는 약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마도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시장에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닐까.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하라라는. 그래서 이제 이 아마도라는 단어에 집중해가지고 파월 의장의 연설 요거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는 12월 달에 할 것이고 페드의 긴축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요거는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전미주택 가격 지수는 연율 19.5% 상승하고 이는 최고치였던 7월, 8월 달 19.8에서 일부 조금 하락한 수치인데 이게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이 둔화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11월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도 109.5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금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부진하는 모습,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시장에 깔리기 시작했다. 다음번 나올 경제 지표들도 계속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WTI는 66.18로 5.39%가 빠졌고요. 아무래도 오미크론 영향이 컸겠죠.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인데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지금 파산 위험 경고를 받고 있고 현재 연구개발이 진척이 느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머스크의 이 지분 매도가 일부 있었잖아요, 장중에. 그 금액을 스페이스X 쪽으로 조금 수여를 하지 않을까. 요거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머크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FDA 긴급 사용 승인 권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경구용 치료제 하나 나왔고 이제 다음번은 화이자를 보면 되겠네요.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엔젤 사업, 그러니까 신생아 사업이었죠. 근데 지금 중국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고령화 사업 쪽도 한번 관련주가 뭐가 있을지 간단하게 임플란트부터 이제 뭐 실버 산업들 많잖아요. 그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대 증권사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4분기부터 둔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4분기부터는 조금씩 약간 조심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대체육 쪽에서 한국은 그렇게까지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글로벌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체육 쪽 한국 쪽으로도 분명히 테마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네요. 결국 해외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관심을 받는 테마는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련 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오늘은 양이 좀 많았지만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정리 한번 싹 했고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일단 한국 BNC. 와, 우리 마음고생 되게 많이 해준 종목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보면 좋을지 하나씩 집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온 뉴스는 한국 BNC 주가 계속된 상승, 임상 머크 이슈가 계속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머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머크가 먼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있잖아요. 요거를 긴급 사용 승인 신청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BNC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같은 이슈가 뭐 긴급 사용 승인 신청됐다라고 해가지고 또 엮여가지고 올라가는데 영향을 주고 있죠. 다시 한번 진짜 제로매매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한테 주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물론 MSCI 그쪽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 자체에서 계속해서 돈을 넣어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은데, 그냥 뭐 때문에 올라간다, 뭐 때문에 올라간다,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페이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잖아요. 정보의 그 질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손실은 작고 수익은 크게 연결할 수 있으니까 굳이 재료 매매는 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지금 수급부터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지금 외국인 예상치 떴는데 플러스 되게 세죠. 자, 지금 3일 연속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외국인 돈으로 올라간 것이다 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거 플러스로 끝나고 내일 또 아침 부근에 플러스 찍힐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아무튼 수급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내가 이제 요때 아래에서부터 패턴이 무언가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어 버리네요. 확실히 종목들은 패턴이요. 한번 일정하게 딱 잡히다가 바뀌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것이든 액션이 나옵니다. 이번에 또 나왔네요. 이제는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봐야 돼요. 우리 그동안 하락하면서 지지라인 어디로 봐야 된다, 어디로 봐야 된다 이것만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뭘 타고 가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항 라인은 어디냐? 요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저는 91선이 이전에 생명선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91선, 121선 뚫으면 91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91선에서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자, 근데 이 부근에 주봉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주선이 저항으로 딱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러한 식으로 바로 맞닥뜨리는 그러한 그림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그림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만약에 이 부분 뚫고 지금 올라가면은 아마 91선과 요 여기죠, 27,700원 주봉상의 20주선 여기랑 얼추 겹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기랑은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 볼린저가 이렇게 좁혀지고, 그죠? 좁혀지고 있죠. 이 부분 위쪽을 뚫고 볼린저 상단을 타고 올라가니까 쭉 올라갔던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볼린저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25,700원.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종가는 어떻게든 요 부근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기간 조정 있고 올라가고, 기간 조정 있고 떨어졌을 땐 그냥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됐거든요. 바로바로 양봉 나오면 너무 좋지만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찍혀주게 된다면은 볼린저 이렇게 위로 올라서기까지는 몇 개의 추가적인 봉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요거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겠죠. 위에서 이제 횡보를 한다라고 치면은 볼린저가 위쪽으로 이렇게 쫙 벌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위쪽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는 가정이 만들어진다면, 자, 너무나도 이쁜 쌍바닥이 그려집니다. 저 위쪽에서 계속 타주면은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저항도 뚫고 올라가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가장 두텁게 쌓인 요 매물대도 뚫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그 이상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모든 게 진짜 마지막 하나 남았다. 이 매물대를 아래 딛고 위쪽 막 저항이 예전에 막 이렇게 두텁게 쌓여있는 그 부분을 뚫고 넘어가는 게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설레발은 치지 말고 여기 위쪽에서 확실하게 모양 잡히는 거 몇 개는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안 집힌다 라고 해도 너무 안 좋게 생각할 건 없는 게, 지금 21선 돌고 있잖아요. 요 21선 부근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모양 중에 하나인데 볼린저가 이렇게 좁혀졌다가 다시 이렇게 좁혀지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여기 있다라고 칠게요. 여기 위쪽을 한번 이렇게 찔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게 됐을 때 볼린저가 이렇게 위쪽으로 조금 이렇게 벌려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벌려졌을 때 다시 한번 상승 나오게 되면은 많이 가는 그림 나오곤 해요.
이 한국 BNC에서 역시도 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1선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21선 우상향하기 시작을 하면은 볼린저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예, 경우의 수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볼린저 위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기간 조정 몇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 짜나가면 될 것 같다. 그리고 타고 올라가게 될 시에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볼린저를 뚫고 위에서 자리를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21선 북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지지받아주는 모습 보여주면은 그 다음번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진짜 그러면 너무 안 좋지만 혹시나 21선 이탈하는 그림 보여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예, 알죠? 이 지지 라인. 제가 맨날 계속 얘기했던 거. 혹시나 이제 21선 이탈해서 그 부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어떻게든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 자, 근데 지금 수익 중이라면 저라면은 볼린저 이탈하는 그림 보여줘갖고 종가 마무리 되면은 절반이라도 정리하고 나머지로 볼 것 같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솔직히. 어제도 15% 오르고 오늘에도 지금 한 10% 이상 올라가고 있고. 이럴 때 비중 관리 한 번씩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21선 부근에서 반등해 주는 거 보면 거기서 팔았던 만큼 다시 들어가면은 오히려 현금 확보도 어느 정도 하고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국 BNC는 크게 두 가지 틀, 올라가는 경우의 수, 요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혹시나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비만 하면 된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진행한다면 지금은 조금 올라가갖고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이상 한국 BNC 분석을 마쳐봤고요. 오늘 좀 중구난방으로 한 것 같은데 제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멤버십 운영하는 거 아실 텐데 관심 종목 정리해놓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